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뇌의 스위치를 켜라, 캐롤라인 리프.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신경 네트워크 구축하기라고 이렇게 표지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뇌와 그 마음, 생각의 그 관계를 상당히 과학적으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또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 쓰고, 또 우리가 요즘에 몸의 해독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몸의 해독을 해야 건강해진다고 해서 해독을 많이 하는데, 우리 뇌에도 그 내 생각, 내 마음을 해독해야 된다. 내 뇌에 박혀 있는 그 내 부정적인 생각, 유해한 생각, 그런 것들을 이제 해독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싣고 있고, 그래서 21일 두뇌 해독 플랜 수록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해독이 필요하지만 두뇌에도 해독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이 상당히 신선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은이를 보겠습니다. 캐롤라인 리프, 1985년부터 인지신경과학계에 몸담고 있는 의사소통 병리학자이자 청각학자인 리프 박사는 외상성 뇌손상과 학습장애를 전문 분야로 삼아 생각과 학습의 연계성을 연구하기 위해 생각의 과학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그녀는 현재 TVN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이 책의 제목과 같은 뇌의 스위치를 켜라이다. 과학과 성경 말씀의 연계성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지닌 리프 박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여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 제대로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길 소망한다. 라고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그 뇌와 그 생각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 창조 과학을 같이 접목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과학들을 또 풀어나가면서 정말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은 여기 목차를 보겠습니다. 1부는 어떻게 뇌의 스위치를 켜는가. 1장 마음이 물질을 좌우한다. 2장 선택과 다중시각의 유익. 3장 당신의 선택이 뇌를 변화시킨다. 4장 생각을 사로잡으라. 5장 안식 연습. 6장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을 멈추라. 7장 생각 하나님 그리고 양자 물리학. 8장 생각의 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실제적으로 21일 동안 두뇌 해독 플랜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1일 두뇌 해독 플랜이란, 10장 21일 두뇌 해독 플랜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가, 11장 1단계 수집, 12장 2단계 집중, 13장 3단계 글쓰기, 14장 4단계 재방문, 15장 5단계 적극적인 발돋움 라고 이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지은이의 내용, 이 책의 내용을 이렇게 충실하게 한번 쭉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와 몸이 변화된다. 그렇다. 당신의 마음이 바로 그 스위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단편이 모여 태도를 이룬다.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DNA가 아니라 태도이다. 마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마음은 실체이고 물질이며 전자기성을 띠는 양자이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할 때 당신의 두뇌 속 화학 물질의 흐름이 변화된다. 뇌는 마음의 명령을 듣고, 그러니까 생각의 명령을 듣고 일련의 신경신호를 몸으로 보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뇌에 신경조직 형성 기능까지 장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다.
이 말이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처럼 들리지 않는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 또는 삶의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규정짓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어쩌면 마음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하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뇌 가소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뇌 가소성이란 용어의 정의대로라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뇌에 변화를 가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뇌를 적응시킬 수 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 재생 성질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 책의 전반적인 목적은 뚜렷하다. 그것은 바로 뇌의 스위치를 어떻게 켜는가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나는 이 책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1부에서 당신은 뇌의 스위치를 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 요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부에서는 21일 두뇌 해독 플랜을 시행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자유롭게 될 때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가능성을 추구할 때이다. 이 책을 계속 읽으라. 그리고 당신의 뇌 속 스위치를 켜고 삶의 행복과 지적 능력과 건강을 극대화하라. 이를 가능케 하는 열쇠들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신의 생각이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기억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신경정신의학 박사 에릭 헨델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이, 그러니까 상상도 포함해서 DNA 속으로 들어가 어떤 유전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또 어떤 유전자의 활동은 저지하면서 뇌 속 누런 구조를 변형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또 한 연구 결과 정신질환, 질병, 행동장애 중 75에서 98%는 그 원인이 사고방식, 즉 매일의 생각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충격적인 통계 아닌가? 통계에 의하면 정신적, 신체적 질병 중 20에서 25% 정도만 환경이나 유전에 의한 질병인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유전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맹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로는 20에서 25%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참 놀랍죠. 그리고 생각이 뇌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를 진일보시킨 과학자 브루스 립튼 박사의 말에 의하면 헌팅턴 무도병, 베타형 지중해 빈혈, 낭폭성 선유증 및 그 외 여러 유전자 관련 질병은 전 세계 인구의 2%만 걸린다고 한다. 환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가능케 해주는 유전자를 지닌 채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립튼 박사는 질병의 98%가 생활 속에서의 선택, 즉 생각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최고의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2장 선택과 다중시각의 유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22년간 이제 치료 전문가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또 여러 세미나와 서적과 미디어를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과 만나보았다. 그들과의 만남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내뱉었던 말은 이것이다. 당신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선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랜 연구 끝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능력,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 즉 자유의지가 인간의 생각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할 때 마음의 태도가 결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고 이는 전두엽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중 시각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또 그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의 참된 나와 당신의 유해한 생각이 빚어낸 나를 구별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다행히도 당신은 그 두 가지 자아상 모두를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중시각의 유익이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유전자라는 것이 나오는데 캔델 박사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우리 안에 크랩 유전자로 불리는 일종의 스위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다. 생각을 통해 우리는 크랩 유전자의 스위치를 올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앞에서 말했던 신호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정교함 속에 선택 능력까지 주입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아이언슨 박사는 실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 대조군보다 체내 T세포의 손실 속도가 3배나 더 빠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놀라운 보호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환자 중 우울증 성향이 낮고 낙천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강한 면역 체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서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면역 체계가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유전자의 폭력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무고한 희생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공동 창조자이다. 우리는 생각을 창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해낸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적용해야 한다.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고 앞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죄의 모습을 내어버리기로 다짐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 한 줄기, 암송하고 묵상한 성경 말씀 하나가 신경신호로 작동할 경우 우리 몸의 유전자 발현 방식은 변화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제거해낼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신경가소성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머릿속으로 어떤 사건을 반복 재생하는 동안 그때의 기억은 마음속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든다. 이제 그 사건은 뇌 속에서 필터의 역할을 개시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걸러내며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 하루에도 수십 차례 떠오르는 나쁜 기억들은 부정적인 신경회로를 견고하게 구축함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래서 신경가소성,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신경가소성을 활용하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경가소성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채로 다시금 그 사건에 접근하는 것이다. 참사 기억의 반복 재생을 중단해서 어떤 그 사건 참사 기억의 반복 재생을 중단하여 부정적인 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뉴런들은 건강하게 반응한다. 게다가 이들 건강한 뉴런은 참사에 연결되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공격하고 뽑아내고 이제 파괴해버린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그 충격적인 어떤 사건, 그 기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려내기 때문이며 이제 환자는 창문 밖에 서 있는 제3자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뇌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에 집중하고 마음의 주의를 기울일 때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습관 개선과 정신 훈련만큼 우리 뇌에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1일 그 훈련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에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생각을 자유분방하게 두는 것보다 감각 능력, 인지 능력에 훨씬 더 인상적인 변화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악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는 의도로 자신의 생각을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당신은 뇌의 부정적인 영향을 멈출 수 있다. 또한 뇌 속에 신선하고 건강한 신경회로를 구축할 수 있다. 하루에 5분에서 16분 정도 묵상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제거하는 데 집중하면 뇌 전두엽 부분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면역력 증가와 심혈관의 건강이라는 선물까지 허락해 주신다. 기도할 때, 생각을 사로잡을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릴 때 우리는 깊은 묵상의 단계로 돌입한다. 하나님이 고도의 지적 능력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우리 역시 고도의 지적 능력을 소유한 존재이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정보를 알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것을 마음이 알아차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묵상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반추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런 반추 활동의 결과 유해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경우 뇌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안 좋은 게 확실하죠. 만일 우리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잠재적 뇌 손상을 끼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제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이 두뇌 해독, 이 플랜이 상당히 중요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을 멈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실존하는 질병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이다. 멀티태스킹 바이러스는 빨리빨리 병을 퍼뜨린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시간 관리에 과도한 집착을 보인다. 그러나 멀티태스킹은 사실 허구이다.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일에서 다른 일로 우리의 집중력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것뿐이다. 멀티태스킹은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첫째, 어떤 사건이나 작업 또는 정보에 쏟아야 할 특별한 집중과 관심이 분산된다. 둘째, 집중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으로 우리의 뇌가 얻는 것은 일종의 변덕 성향과 집중력 저하뿐이다. 안타까운 것은 밀크쉐이크 멀티태스킹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현상이 ADD, 주의력 결핍 장애 혹은 ADHD,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잘못 변명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뇌가 깊은 집중력 및 지적인 생각 패턴으로 회귀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제 막 게임을 하고 막 책을 보고 막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그런 멀티태스킹이 그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정신의학 연구 보고서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10대 시절에 여러 전자미디어에 동시 노출된 경험, 그러니까 이를테면 TV를 보면서 동시에 컴퓨터 게임을 하는 등이 잦은 사람은 청년기에 이르러 우울증 증상이 깊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많아진다고 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워싱턴 대학의 한 연구팀이 묵상훈련이 멀티태스킹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그 실험자들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의 수치가 현저히 줄어들고 집중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급성 외상성 뇌손상 환자와 학습장애 감정기능 장애를 앓는 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그들의 인지능력과 감정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집중력과 이해도가 높아지고 자존감과 자발성에서 뚜렷한 변화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와 집중, 그러니까 집중된 생각과 훈련된 집중에 이제 주목해서 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생각 하나님 그리고 양자 물리학. 양자 물리학의 기초 구성 단위는 집중, 생각, 선택 그리고 이에 따른 결과이다. 이제 뭐 양자 물리학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능은 또 끊임없이 쌓이고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개발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또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의 뇌가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과학을 적용한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에 비해 월등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능은 이제 고등학교 때 IQ 검사하고 이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능이 그냥 평생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지능이 계속 개발되고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능을 개발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얽혀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뇌 구조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능도 이렇게 개발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생각이 이제 하면 이제 단백질이 이제 생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모든 단백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완전한 장기 기억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자그마치 21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는 양자 제논 효과의 반복 체험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시점은 4, 5일 정도 지나서이다. 만일 이때 두뇌 해독 플랜을 포기한다면 당신의 기억은 변질될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죽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고 해요. 더 쉽게 말하면 까먹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주변 환경에 대해 당신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기뻐한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다. 그래서 굳게 결심하고 반복적으로 열심히 연습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복된 연습과 집중을 통해 어떤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면 이제 학습된 내용은 의식의 영역을 떠나 무의식의 영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전거를 배우고 타는 원리를 이용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반복해서 21일 사이클을 두세 번 진행하면 새로운 생각이 자라나 무의식적 메타인지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새로이 형성된 생각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인식으로 자리 잡는다. 이 과정을 일컬어 자동화라고 한다. 자, 이제 2부 21일 두뇌 해독 플랜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21일 두뇌 해독 플랜은 어떻게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 프로그램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당신이다. 그러나 당신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두뇌 해독 플랜을 시행하는 동안 당신은 깊이 있는 지적인 자아 성찰의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수집, 두 번째가 집중된 성찰, 세 번째가 글쓰기, 네 번째가 재방문, 다섯 번째가 적극적인 발돋움. 이렇게 이 5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두뇌 해독 플랜은 신중한 훈련이다. 단 한 번 적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생각의 패턴이 새로워질 때까지 엄격하게 반복 적용해야 한다. 5단계 한 사이클은 7분에서 10분 단위로 구성된다. 물론 다루어야 할 생각의 성격에 따라 더 긴 시간을 요하는 경우도 있다. 당신은 21일 두뇌 해독 플랜을 연중 최대 17회까지 실행할 수 있다. 당신은 매일 7에서 10분 정도 뇌의 스위치를 켜라 5단계 학습 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유해한 생각이 무너지고 건강한 기억의 네트워크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수집 단계에서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이제 집중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주의 집중을 하는 거죠. 그 생각에 대해서 주의 집중을 하고 이제 묵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글쓰기 단계인데 뇌의 스위치를 켜라. 이 책에서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 상당히 중요성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제 내 생각에 대해서 생각 일지를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적으로 이렇게 노트를 채워 나가면서 뭐 생각을 그리고 뭐 쓰고 그림, 다이어그램, 뭐 색깔을 넣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다 지면에 옮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 일지에다가 다 쏟아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단계 재방문은 간단히 말해 무언가를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장차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도 있고 다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단계가 적극적인 발돋움. 이것은 말하고 행동을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이 자동화를 거쳐 좋은 습관으로 굳을 때까지 당신은 건강한 생각을 부지런히 활용하여 연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적극적인 발돋움은 진리를 느끼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상황이 좋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맨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나는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 과거는 어디까지나 과거일 뿐이야 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과거의 악습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상상을 한다. 좋은 결과를 시각화한 것이다. 게다가 적용해 볼 만한 좋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수시로 말해본다. 투덜대고픈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미소 짓기, 하품하기, 발 구르기 등을 시행해 본다. 라는 이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5단계를 이제 살펴보면 돈에 대한 걱정이 일단 있어요. 내 생각을 이제 수집해 보니까 내 생각 속에 돈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진리로 당신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닌 성령께서 당신을 이끄시도록 허락해 드리라.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성령께서 결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한 생각을 이런 돈에 대한 걱정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이를 대체할 만한 건강한 생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의식적으로 생각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그 건강한 생각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건강한 생각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에 이제 막 집중을 해서 건강한 가지들을 막 생각의 가지들을 키워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쓰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내용들의 바로 옆에 긍정적인 생각들을 다 이렇게 기입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방문에서는 이제 문제의 자리에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무너뜨리고 구축하는 과정이 교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적극적인 발돋움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 유해한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새로운 그런 건강한 생각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생각의 가지가 새롭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7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7분, 10분 정도, 뭐 넉넉히 16분 뭐 이렇게 잡고 1단계에서 5단계를 매일같이 반복하면 유해한 생각의 나무는 제거되고 건강한 나무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뇌 스위치를 켜라 그 5단계 그 두뇌 해독 플랜에 대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 유해한 생각들이 순간순간 이렇게 떠오를 때 그냥 그것들을 애써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이제 좋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이렇게 수집하고 내가 무슨 생각, 무슨 나쁜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써가면서 그걸 5단계 알려준 대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들로 대체해가면서 그것들을 건강한 생각으로 바꾸어 나간다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면서 내 안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그 사랑, 능력, 건강, 이런 올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들로 이렇게 내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초기화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나에게 이제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이제 하나하나 다시 초기화하는 작업을 해 가는 것이 이제 내 안에 뇌 스위치를 켜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함께 읽고 함께 이 뇌 스위치를 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그 초기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뇌를 초기화하는데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뇌 스위치를 켜라 캐롤라인 리프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